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항산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노화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산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 늙지 않는 세포를 만드는 순환의 과학이죠.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산화란 거는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그 철에 페인트가 이제 녹슬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과를 깎아 놓으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다 산화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 피곤이 안 풀리고 예전보다 쉽게 늙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고 당신의 몸이 우리의 몸이 공기 중에서 녹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산화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세 가지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복 지연. 자고 일어나도 충전되지 않는 체력이죠. 그리고 만성 염증. 끊임없이 반복되는 몸속의 작은 통증들이죠. 그리고 피부 노화. 눈에 띄게 이제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세포죠. 그래서 나는 지금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활성산소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내죠. ATP라는 그 에너지를 내는데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응? 연료를 쓰면은 반드시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 부산물이 에너지를 내고 나오는 부산물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활성산소가 생명의 불꽃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파괴의 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 통제된 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세균을 제거하고 면역 반응에 그리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이게 잃어버린 불 너무 많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과다할 때는 이게 치명적인 독성을 발현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포를 파괴시키니까 당연히 DNA가 손상되고요. 그러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이렇게 되는데요. 놔두면 안 되죠, 절대. 그래서 질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산화가 쌓여서 터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폭증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그 활성산소들이 이제 세포막을 손상시킬 거고,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과정에서 DNA를 변형시킬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염증 증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 노화,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활성산소인 거죠. 그래서 내 몸의 불길, 활성산소를 키우는 다섯 가지 방아쇠입니다. 첫 번째, 지난주의 핵심 원인이죠. 산화의 시작점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환경오염, 그리고 흡연이 내 몸의 불길을 엄청나게 키우는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혈당의 흔들림이 산화의 폭발 버튼이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그 7주차를 통해서 몸이 우리가 어떻게 이뤄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인데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들어보시면은 하나하나 이제 들리는 게 안 들렸던 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나 어려워. 어려운 부분은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내 귀를. 예, 그래서 활성산소 하면은 비타민 C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 비타민 C 하나 먹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예, 정답은 괜찮지 않습니다. 예, 항산화제는 단독 플레이가 아니에요. 단일 성분을 많이 먹는다고 방어선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네트워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단일 비타민은 고용량요법의 치명적 함정입니다. 이거 볼까요? 고용량 비타민을 넣는다 그래도 어?
산화민 손실이 일어나면은 밑빠짐 독에 물 붓기처럼 여기 한번 볼게요. 비타민 하나만 먹으면 절대 효과가 안 납니다. 항산화제를 단독으로 섭취한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활성산소와 쌓은 단일 항산화제는 스스로 산화되어 기능을 상실하거나 오히려 독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편에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산화된 영양소를 다시 살려내느냐에 있어요. 귀한 영양소인데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몸의 자체 방어 시스템이 그걸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별 맞춤 방어인데요. 이건 우리가 이게 세포예요. 세포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해줘요. 그건 수용성이죠. 그래서 혈액 및 세포 외부에 위치해서 몸 바깥쪽에 방패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E. 이건 지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세포막 테두리를 방어를 해가지고 세포막의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글루타치온. 세포 중심부 및 핵을 방어해가지고요. 내 몸 안에 소방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항산화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인체 내장 방어군 역시 이 재료들이 있어야 가동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있어요.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항산화는 쌓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성분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팀 스포츠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요거를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5대 항산화 네트워크. 서로 항산화되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요 다섯 가지가 이 항산화 우리 몸의 항산화 네트워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의 배터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루타치온, 비타민 C, 비타민 E, 코큐텐, 알파리포산 요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뒷부분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갈 거고요. 산화되어 지친 항산화제를 옆에 있는 다른 항산화제가 에너지를 주어 다시 살려냅니다. 예, 너무나 고맙죠.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쓰고 남은 그 소중한 영양소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항산화 네트워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항산화 네트워크는 단일 성분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산화에 한 명의 영웅은 없다. 그래서 노화와 질병을 막는 5대 항산화 네트워크의 비밀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가겠습니다. 네, 여기 또 나오죠. 단일 성분은 소진되지만 네트워크는 영원히 순환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하나만 섭취하면은 활성산소와 싸운 직후 스스로 산화되어 금방 소모가 돼요. 그렇지만 이 항산화 네트워크가 제대로 돌아가면은 그 소중한 비타민 C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요거는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방어의 공간 구조인데 최전방부터 심층부까지 항산화제는 각자 싸우는 전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핵심 다섯 가지 요소를 각자의 위치를 지킬 때 완벽한 방어선이 구축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색깔별로 나와 있죠. 비타민 E, C,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코큐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혈액 내 세포 전반에 이제 비타민 C가 제일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예, 지켜주는 비타민 E. 그거는 이제 최전방 세포막이 최전방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튼튼하게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게 그 코큐텐, 예, 항산화를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리포산은 이제 우리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가지고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감사하게 알파리포산은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주 소량 만들어지는 건데 모든 세포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늘리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 나오게 미토콘드리아 건강할 수 있게끔 만들면은 알파리포산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리포산하고 미토콘드리아는 같이 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배웠다시피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대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군 대사랑 그리고 수면을 우리가 충분히 해주고 혈당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알파리포산은 어,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이죠. 세포 내부의 최종 방어선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서 각자의 위치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가지가 우리를 위해서 항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그 하나하나씩 볼게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방어하고 스스로 장렬히 산화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지키는 최전방 방패예요. 그래서 지용성이죠. 그래서 치명적인 지방산화를 막아내지만 활성산소를 잡은 후에는 본인 스스로 산화되어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E고요. 비타민 C는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사한 비타민 E를 부활시켜줘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핵심 역할은 빠르게 반응하는 1차 방어군이에요. 그래서 작전 위치는 혈액 및 세포 외부에서 해주고 어, 자체적인 그 면역력 강화는 물론 기능을 잃고 산화된 비타민 E에게 내 전자를 내주어서 다시 온전한 방패로 재생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세포 내부의 글루타치온은 독소를 해독하고 그 전자를 내어주고 나서 이 비타민 C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이 글루타치온으로 인해서 비타민 C를 다시 끼워줘요. 그래서 내 몸속 최강의 마스터 항산화제죠. 그래서 작전 위치는 세포 내부입니다. 특히 간. 왜냐면은 간이 해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간이나 간이나 심장, 근육 이런 데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글루타치온이 많이 만들어지죠. 특히 간에서 계속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 우리가 나쁜 노폐물이 최종 간에 와서 그것들을 수용성 그것들이 지용성이거든요. 그거를 수용성으로 바꿔서 물로써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그래서 해독과 글루타치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중금속과 독소를 강력하게 제거하고 동시에 비타민 E를 살리느라 탈진한 비타민 C를 다시 활성시켜서 항산화 순환의 중심축이 되는 게 글루타치온이죠.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글루타치온 농도가 떨어지니까 요즘에는 이제 필름형으로도 많이 드시죠. 필름형으로도 많이 드시고 이게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글루타민, 그리신, 그리고 시스테인.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 단백질을 드셔가지고 이 우리 몸에 그 재료를 넣어주는 거죠. 그 재료를 넣어주면은 그 3가지 아미노산이 이게 글루타치온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단백질이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동물성이냐 식물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막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안전하게 아미노산가 100인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은 안전하게 내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알파리포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모든 장벽을 뚫고 들어가 전체 네트워크를 이제 초기화해줘서 만능 재생 황산화제예요. 네, 너무 중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그리고 의약품으로다가 이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그 쿠팡이나 이런 데 가서 구매를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나가 종류가 많고 잘못 사다가는 내 몸을 오히려 망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리포산은 내 미토콘드리아 건강, 혈당, 수면 요런 걸로 해서 그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알파리포산을 막 소모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게 이제 알파리포산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엔자임 Q10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비타민 E를 돕죠. 그래서 얘네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래서 작전 위치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비타민 E와 결합할 때 지질 산화를 억제하고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폭발시키는 게 코엔자임 Q10입니다. 근데
코엔자임 Q10이 덜 만들어 이게 많이 필요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우리가 그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로 인해서 그, 그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시스테인, 아니, 그, 그 약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콜레스테롤 약을. 그 약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들이 스타틴, 그 약 보시면은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 코큐텐까지도 덜 만들어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영양학을 공부하는 그 의사들은 코큐텐을 같이 처방을 해줘요. 왜냐면은 그 약으로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코큐텐까지 부족하게 되니까 코큐텐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많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취해 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을 공부해야 되고 건강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래서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사분들 분명히 좋으신 일을 하죠. 하지만 어,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 몸을 깎아내면은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5개 연결될 때 파기되지 않는 재생 릴레이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코엔자임 Q10이 또 비타민 E를, 비타민 C는 비타민 E를, 그리고 그걸 도와주다가 전사한 비타민 C를 글루타치온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면은 글루타치온이 또 되면은 알파리포산이 또 이제 도와주고, 그래서 단 하나의 성분이라도 부족하면은 순환의 사슬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항산화 네트워크의 완벽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5가지 이제 역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비타민 E는 누가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최전방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타민 C가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E, 코엔자임 Q10도 예. 그리고 후방에서 글루타치온이랑 알파리포산이 계속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항산화 네트워크를 세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과 타겟에 맞춰 나만의 항산화 네트워크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스트레스가 과다하면은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를 그러면 노화와 피로가 있다 그러면 코엔자임 Q10 그리고 내가 혈당 및 만성 염증 요거가 요게 그 스트레스 과다랑도 맞물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약품으로 구분돼 있어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잘 지키면은 혈당 및 만성 염증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강력한 세포 보호, 최전방에서 세포膜 파괴를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포 보호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알면 좋은 게 보이지 않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이게 비타민 B군과 NADPH인데 요런 게 있다 그냥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이거를 막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렇게 있구나. 그래서 비타민 B2와 B3가 그 글루타치온도 아까 다 쓰고 나면 글루타치온을 그 NADPH가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NADPH가 그냥 살리진 않고 그 원료 비타민 B2와 B3가 있어야지만 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산화되어 죽어가는 글루타치온을 완벽하게 재활용하여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타민 B군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은 글루타치온도 너무나 많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영양소가 하나하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단일 비타민을 먹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먹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가 어디 부족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채워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항산화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파이토케미컬이죠.
자연이 만든 다채로운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색깔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의 힘이 엄청나죠.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식물 영양소의 힘인데 접시 색깔 채소의 다양성이 곧 내 몸 방어막의 두께를 결정합니다. 이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 외부로부터 만약에 해가 있어요. 해가 이제 자외선이 있으면은 동물들은 이제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식물들은 어때요? 한 자리에 심겨지면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생을 맞춰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한 그 색깔은 살아남기 위한 독이에요. 식물한테는 외부로부터 해충이나 이런 것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독인데 그게 인간에게는 너무나 이로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항산화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 있는 거를 풍부하게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안티에이징이 두 축이죠. 혈당 안정과 항산화가 순환. 예, 흔들리는 혈당이 흔들리면은 활성산소가 폭증해서 혈당이 흔들리면은 폭증해서 그 활성산소가 쌓이면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야 돼요. 그래서 혈당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항산화 네트워크가 가동돼 가지고 이미 활성산소가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해하게 중화시켜서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게 항산화의 역할이죠. 그래서 몸의 산화를 늦추는 네 가지 실천 과제입니다. 첫째, 혈당을 안정화시키고요. 그리고 색깔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 주고요. 그래서 다채로운 파이토케미컬과 항산화 네트워크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분한 수면. 밤사이 몸이 우리 스스로를 수리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하는데 야식을 해버리면은 이 수리 우리 몸을 수리할 그 효소들이 대사 효소들이 어, 그 소화 효소로 써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수리가 덜 된 상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내 몸의 효소들이 내 몸을 고치는데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식은 멀게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멘탈 케어로 산화 가속 페달을 멈춰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C죠. 예, 스트레스 하면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그걸 관리를 하는데 그게 부신에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타민 C 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조금 기네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항산화가.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산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산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화 속도가.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뭐로? 항산화 네트워크로 순환, 순환을 시켜가지고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시간 마쳤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이제 다섯 번째 5주차 들어가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